활기찬 아침을 여는 뉴스 퍼레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뉴스 바리스타 장원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 바리스타 장 기자. 오늘의 메뉴가 뭡니까? 아마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람이자 단어일 텐데 레밍이라는 설치류 이야기입니다. 청주의 쥐의 일종인데요. 네. 충북 도의원들이 청주 일대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났는데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나는 바람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신데 그 떠났던 도의원 중에 한 사람인 김학철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또 도민을, 유권자를 레밍에 비유했습니다. 레밍이란 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 그러니까 37년 전에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두환이라는 장군이 지도자로 떠오르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레밍과 같은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저 지도자를 우르르 쫓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때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그 레밍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주관 없이 타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그런 집단 심리를 레밍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에 아주 불을 질렀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들쥐 같은 습성이 있다라고 도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개, 돼지로 비유하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비행기표가 여기 치면서 하루 다음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본인들의 처신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끝날 수 있었던 게 이게 말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수해가 나고 나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출발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누구나 수해가 난 지역의 도의원인데 꼭 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억지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여론이 안 좋아서 이제 급하게 지금 귀국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터뷰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일을 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한국당에서 문제가 된 세 사람을 바로 제명하고 이렇게 지금 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한국당이 이런 수준으로 이게 정말 이른바 꼬리 자르기처럼 문제가 된 새 도의원 딱 자르고 나서 자기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서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렇게 수해가 심하게 나서 당대표가 영수회담까지 안 가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봤을 텐데 자기 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금 어디 간다 그러면은 못 가게 했어야죠. 그다음에 어찌어찌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게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인터뷰 같은 거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뭔가 하여튼 당 지도부로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전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최고 강도의 징계를 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쯤에는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 지도부에 대국민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세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분노대로 있지만 한국당 도대체 이건 무슨 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문제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레밍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난한 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한국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 해외 연수 자체가 한 차례 좀 연기가 되었다가 사실은 이번에 조금 가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냥 국민들은 이제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신들은 뭔가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는 연수이지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일정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시청이나 이런 어떤 공적인 방문 장소 사이사이에 다 관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끼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게 정말
목적,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의 어떤 연수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뭔가 제출한 어떤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준 낮거나 아니면은 현장 그냥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충분하게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그냥 짜집기 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들 그러니까 출국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연 우리가 출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자정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나가버려서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거 전에는 항상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사태가 되면 국민들을 개, 돼지에 이어서 이제 레민까지로 비유를 하니까 듣는 국민들은 참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김학철 도의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올해 초에 한 2월쯤에 탄핵 반대 그 집회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이제 새롭게 또 부각이 됐습니다.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국회에 광견병이 걸린 국회의원이 250명이 있다. 사살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저희가 방송에 소개할 수 없는 좀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번엔 정말 뭐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것도 사실은 비하 발언이니까 문제가 되더라도 특히 일반 유권자나 국민을 상대로 이 동물에 비유하는 듯한 이런 발언한 거는 뭐 제가 볼 때 상당 기간 씻을 수 없는 큰 이 실수 과오가 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그 한 공직자도 개, 돼지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정말 공인들이라면 아예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머리에 뇌리에 새겨두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이 동물에 비유하는 발언은 아예 하지 마라. 본인이 그 비유가 상당히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돼서 할 것이고 그 비유가 상당히 그 뭐 설득력이 있거나 사람들한테 인상적일 수 있어서라는 이유로 할 텐데 당신 생각이 무조건 짧을 테니 동물에 비유하는 발언은 아예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조언을 차라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저기 250명 국회의원을 저렇게 한 것은 아마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한 230여 명 되니까 막 그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한국당이 저런 정서를 가지고 탄핵 정국도 보고 조기 대선도 보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 상황도 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한국당에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이 여당을 상대로 무슨 정치적인 무슨 투쟁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와 요구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거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 전 과정을 저 사람은 국회의원을 지칭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탄핵 자체가 뭐 저런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은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당 상황을 보면 얼마 전에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거 떴잖아요.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우리 당을 찍을 보수 유권자들만을 우선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한국당 혁신하겠다고 하는 그 위원장의 그 속내나 저런 막말에 숨어 있는 이 정서나 제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이나 저게 일과성 무슨 해프닝이 아니고 국민의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런 당이 계속 저렇게 한다면 정말 미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한국당 소속이라서 한국당이 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작년에 민중은 개돼지 그래요. 그 발언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 급식소 노동자들한테 미친 이런 발언 보면 정치권 전체가 지금 말에 대해서 지금 뭐가 틀이 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엘리트 의식을 좀 가지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대신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우월하고 정보나 이런 사람들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훨씬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이끈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철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그 전에 이제 쭉 정치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초선으로 의원이 됐던 분인데 쭉 이런 어떤 정치의
정치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권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엘리트적인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그러니까 국민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해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의 오히려 국민들은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뭐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발언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잡아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뭐 방송에서 여론을 주도한다, 아니면은 뭐 이번에 청와대 문건에서 뭐 보수 논객을 육성을 해서 뭐 키운다, 그래서 그쪽에 여론을 형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식 자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운 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수고 진보고 논객이 국민 속에서 크는 거지 무슨 정권이 키운다고 해서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 20세기, 19세기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청와대가 뭘 해보려고 했으니 그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김학철 도의원의 발언 중에서 이것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 지방의원이 무소불위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도 아닌데 하면서 서운하다,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를테면 그럼 무소불위의 특권을 국회의원이 가져서도 안 되는 거고, 첫째,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졌다는 인식도 잘못된 거고, 둘째, 그 국민의 돈, 도민의 세금 가지고 가는 외유, 누가 봐도 외유성 그런 연수라는 이름의 외유를 나가는 건데, 그걸 나가는 거를 국회의원처럼 특권이 많으면 나가면 안 되지만 우리 정도 특권이 적은 사람은 나가도 된다. 특권과 혜택을 뭐 이렇게 맞바꾸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사고에 보면 정말 봉사하겠다는 의식보다는 여기서 뭔가 자기가 취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 기자 말씀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원이나 이렇게 외유성으로 시찰 가고 했던 일들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이걸 좀 단속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나서 제대로 된 시찰 보고서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런 그 양심 선언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찰을 가면은 통역경 가이드가 현지에서 이제 이렇게 결합하게 되거든요. 대개 유학생들이나 이제 교민들입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이 야, 내가 보고서 대신 써줬다. 그렇게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그 잘못된 적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의도 국회에서는 그나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조금씩 맑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방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도 얼마 전까지 그래놓고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게 지방의원은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만 지방의원이나 뭐 여의도 정치권이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전반적인 정말 전수조사라도 좀 해서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안 맞았다 뿐이지 문화정책 연수 이것도 그 의정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필요하죠. 그렇죠. 아니 주로 이 관광정책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는요. 사실 축제가 230개 생겼다. 지방축제가. 다들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당장 단체장의 실적이 되기도 하고 지역민들이 모이게 되니까 체감되는 효과가 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광 쪽으로 뭔가 시찰하고 연계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 좀 약간 좀 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지방축제는 사실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특히 무슨 IMF가 왔다든지 또는 뭐 무슨 전염병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예정됐던 축제까지 다 중단되고, 일단 하나 그 축제를 위해서 뭐 시설을 만들어 놨다가도 단체장이 당적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그건 다 또 없애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전임시장 의 업적이니까 뭔가 자기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폐허처럼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자원의 낭비죠. 네, 이런 와중에 어제 또 비보가 하나 들려왔어요. 어제 괴산군 수력발전소장이 어떤 마음에서인지 숨진 채 이제 발견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아마 이제 밝혀진 사인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폭염이고 어제 또 굉장히 날씨가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무기계약직의 직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연금법상 사실상 이게 그 순직 처리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 세월호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정규직 교사는 순직 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순직에 의해서 뭔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국민연금법상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게 이런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공무상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돌아가신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명예의 감정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어떤 직이 그냥 그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거는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도로 보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분이고요. 그 세월호에서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이제 순직이 인정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정권 바뀌고 나서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인정해달라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위를 그렇죠. 3년 이상 했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고서야 인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 그 괴산 수력발전소 소장, 지금 저 발전소 옥상에서 이제 사망한 그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폭우가 내려서 수력 발전이 물을 조절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게 조절이 실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질책이 이어지니까 아마 괴로운 나머지 좀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대처를 하다가 실패한 것에 따른 괴로움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농어민들이 저 피해를 본 데 대한 이런 것일 텐데 한쪽에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유는 나가야 되겠고 나가서 이런 막말이나 하는 이런 정신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현실이 너무 극단적인 이 상황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어서 말이죠. 이쯤에서 제가 뉴스 바리스타로서 두 번째 메뉴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뉴는 TK로 간 유승민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바른정당 후보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후보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뽑힌 이해운 대표의 바른정당 어제 TK 대구 지역 TK로 향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이팅! 도약할 것이냐 이 나라가 더 발전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대구 올 때마다 깝깝합니다. 생각 다른 분들 보면 옛날에 그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그러니까 TK는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TK 민심이 아직도 지금 바른정당하고 유승민 씨한테 그게 싸늘합니다. 앵커께서 인용한 홍준표 대표의 그 발언은 선거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매우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쭉 연장시키면 바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다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은 함께 해야 될 정치 세력들이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장의 선거 때문에 서로를 배신자라고 그러고 진짜 배신자가 누구냐 그러고 이렇게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논쟁을 시작하면 대구에서는 당장 표를 한국당이 좀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는 계속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같이 할 수 있는데도 이런 프레임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양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 배신자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이 조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의 말도 말이지만 지금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TK의 민심은 여전히 지금 바른정당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민심을 그렇게 표출된 민심만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또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를 이제 매주 실시하니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상 그 바른정당과 이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여론 지지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뉴스나
아니면 실제 대구의 어떤 집회 현장이나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현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극렬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그 대구에서 뭔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보수의 어떤 표심들, 그러니까 예. 강한 어떤 표심들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현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민심을 표출하는 거고 예. 또 표출은 되지 않지만 또 뭐 30대라든지 40대의 그냥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른정당을 또 지지하는 그런 어떤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이것만 이렇게 막 배신자 프레임만 있어가지고 바른정당이 불리하다 그 민심 자체가 네. 그렇게 또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김남국 변호사 말씀대로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예. TK 지역에서도 바른정당이 한국당의 지지율을 앞선 조사가 발표된 적도 있거든요. 예. 한 달쯤 전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 바른정당 지도부가 대구에 나가서 막 하면 한국당의 열성적인 활동가들이 배신자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장면이 뉴스에 담겨서 대구 TK 지역 민심이 다 아직은 바른정당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보는구나라고 전달될 수 있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 민심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놓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를 놓고는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가 되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60대, 70대의 어떤 그런 강성 어떤 보수를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필요한데 뭐 예컨대 이미 지금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을 다시 내가 우리 그때 후회한다, 잘못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분리하는 걸로 아마 전략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심판을 했다. 그리고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 민심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보수의 어떤 대구의 어떤 TK의 굉장히 뭐 왕성한 그 전통적인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박정희 때의 어떤 그런 향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달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지도부가 박정희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자들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막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이 퇴행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배신자 프레임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배신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을 쓰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박근혜 프레임에 빠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박정희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가 다시 박근혜 프레임 속에서 보수를 재건할 건가 또는 이미 30, 40년 전에 있었던 산업시대, 개발독재 시대의 박정희 프레임을 갖고 21세기 보수를 얘기할 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거는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배신자 프레임이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과거로 가는 퇴행적인 프레임이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바른정당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저희가 배신자 아닙니다. 그 소리 들어서 바른정당이 과연 21세기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강요하는 한국당이나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른정당이나 통 크게 미래를 내다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러면 이제 그 유승민 의원 이게 보수 적통으로 올라올 확률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자체만으로 그렇게 올라오기는 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줬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른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혁신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책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혁신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람,
정말 신선한 사람,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뭐 김학철 의원 같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의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인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유승민 후보만으로 뭔가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경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 혹시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앵커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바른정당이 보수적 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거 하려면 정면 승부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유승민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한다거나 경북지사에 출마한다거나 TK 지역에서 정말 바른정당입니까? 한국당입니까? 뭐 이런 거 정면 승부라도 해봐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려해볼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저희 정치부 쪽 그런 움직임을 좀 물어보고 혹시 제가 듣게 되면 제가 함부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듣게 되면 제가 꼭 이 퍼레이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스 듣고 이제 막 고민해 보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